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위기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와 시도들이 앞으로 관광과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영철 한국지역창생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가 1월 20일, 지금까지 거의 120일 정도 가량 흘렀는데 이렇게 진정될 듯 진정되지 않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관광과 축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사태가 네. 우리도 한 6월 말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유럽이나 또는 뭐 미국까지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6월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세계관광기구 UNWTO라고 조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한 30% 정도밖에 국제관광객이 타격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4월, 5월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70에서 80%까지 국제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은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 대한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태원 클럽 사태가 퍼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내 관광이 휘청거렸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오늘인가요? 어제도 이제 결국은 서울의 빅5 병원 중 하나인 이제 삼성병원에서 그쵸. 간호사들도 이제 이게 이제 뚫리면서 상당히 심각한 경향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6월 달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가을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가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미국으로까지 전파될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팬데믹,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지역 나라별로 실물 경제 위기를 넘어서 이제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광 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관광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융복합이 아니고 서비스업 딱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네. 농업,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그런데 이제 특히 관광 관련 산업들은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80%가 중소기업이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년, 그리고 이제 여성, 그리고 고령자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 밀접형, 그다음에 또는 주민 밀접형 이 사업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 이제 타격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국민 경제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동과 영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청정적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제 숙박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숙박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또는 소규모로 많이 와서 네. 그나마가 이제 지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서나 평창 뭐 이런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의 수학여행이나 또는 수련 활동 뭐 이런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더욱더 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해외 여행업 같은 경우는 거의 95%까지 휴업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강원도에서 몇 개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플라이 강원이 좀 빠르게 작년 11월부터 그 운항을 재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자마자 이 사태가 터지면서 네. 상당히 그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그 플라이 강원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강원도의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동 지역은 숙박업이 주를 이뤘었고 영서 지역은 관광으로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나아가서 여행 산업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좀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드나 싶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사태를 맞으면서 다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태원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은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저도 그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트렌드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 얘기를 할 때는 10년의 그 경향을 봅니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쭉 흐름을 보는데 네. 그러한 흐름을 그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확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관광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사진을 어떻게 남기느냐. 그렇죠. 보통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광이 진행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5월 연재 연휴가 끝나고 이제 좀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네, 다녔습니다. 군대 가서 PT 체조로 하시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꼭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구호를 붙여가지고 네. 전 구성원들이 다시 하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그렇다. 이제 좀 진전될 만하면 마지막에 또 어딘가 뚫리고 이런 상황이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 사태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병원까지 뚫리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5월 초에도 연휴 때만 관광객들이 쭉 올랐다가 갑자기 또 평일 떨어지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팔벌려 뛰기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 단계인 만큼 계속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또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개막을 앞두고 있던 축제들 역시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태 터지면서 그 전주영화제 측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영화제는 이번에 확실히 좀 변화를 해야 된다. 네. 그 전주영화제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립니다. 그러면서 네. 그 카카오와 그 전략 제휴를 하기 때문에 네. 디지털 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네. 얘기를 이제 이미 3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몰입도가 굉장히 큰 축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소비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로 미뤘다가 급기야는 이제 디지털 영화제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냉혹하리만큼 상황 판단을 냉철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도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경 올림픽이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네. 두바이 엑스포까지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까지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원도로 오면 춘천 마임 축제도 축소가 됐고 네. 심지어는 강릉 단오제마저도 이 랜선으로 중계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라는 흐름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그 축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그 질병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힘을 빌어서 축제를 즐기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흐름을 이제는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좀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러한 변화를 두 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삼척 장미 축제도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요.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여름 축제까지도 어렵고 나름대로 상반기에 축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결국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축제를 하지 못해도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민간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 당국의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이전과는 좀 다른 발상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주요 축제들이 줄줄이 개막을 미루고 있는 중에 또 새로운 형태 축제를 계획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춘천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개막을 미룰 정도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서 32년 만에 개막을 취소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의 축제 주요 행사도
이것들을 이제 소규모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퍼포먼스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버스킹 형태의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임 축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춘천 연극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상반기에 축제가 없었고 네. 원주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축제에 대한 고민, 그래서 시기 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쉽게 본 것은 네. 강릉 단오제거든요. 그러니까 강릉 단오제는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쌀을 내서 신주를 빚고 그것들을 나누어 마시는 자체가 축제에 대한 준비부터 해서 기승전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강릉 시민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하지 못했을 때 강릉 시민들이 갖는 그 허탈함 네. 그리고 이 공황 증세 이게 굉장할 것이다.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멈췄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축제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도 나름대로 질병과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 축제가 취소되면 그 허탈감이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감염병이 등장한 축제 분산 개최와 또 말씀하셨던 온오프라인 개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역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제는 일단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그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수기의 타개책이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부분의 축제가 이제 5월과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름에 7, 8월 달에 이제 여름 축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교과서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방식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제에서는 밀집과 밀접, 고밀도의 이제 접촉 뭐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대전염병은 거꾸로 분산 그리고 이제 비접촉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온라인 개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못 갖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공감이 그렇죠. 이루어지는데 숨소리가 없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전염병은 상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에 이제 사스나 아니면 또는 그 메르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더 무서운 것은 동물 전염병도 있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구제역이나 그다음에 조류독감. 그래서 결국은 매년 이러한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인데 네. 결국은 이제는 동물이 됐던 인간의 질병은 상수로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덜 받으면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소규모의 마을 축제 이런 축제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제나 뭐 대규모의 축제가 그동안 실내에서 가두는 형태였지만 이것들을 이제 야외에서 펼치는 방식 이런 것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그 어떤 넓은 지역을 순회하는 대지예술제, 그러니까 야외에서 조각이나 또는 설치예술을 보는 이런 축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로 니가타의 그 대지예술제나 아니면 세토네라고 이제 그 옛날에 버려졌던 섬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예술 작업이 들어가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하지만 이게 적어도 한 3달이나 4달 가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고 사람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경지역, 평화지역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그 지역에는 이러한 평화예술제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마을 축제 이런 축제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이걸 좀 봐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러스는 더욱 진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폭풍처럼 밀려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반면에 현장에서 즐기는 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온라인 개최는 공감대를 못하고 현장에서 호흡을 하면서 즐겨야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은 감동과 즐거움이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 중에 EDM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초기에 이제 비디오 자켓에서 나와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즐기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 매개체 역할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나름대로 집에서 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도 난간에 나와서 이런 축제의 모습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EDM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극장 많이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에 생겼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이것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앞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좌우지간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즐기는 방식의 진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가늠해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반응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문제가 되니까 사일런스 디스코라 해서 여기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즐기는 네. 것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보고 봐야 된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실내에서 우리의 그 방문화에서 야외로 이런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바이러스의 측면으로도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미 1968년 홍콩에서 처음 발생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홍콩 독감과 그리고 2009년 당시 멕시코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던 신종플루를 겪었고 또 현재는 세 번째 감염병, 세계적 유행인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와 같은 팬데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당연히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관광과 축제의 도시인 강원도,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이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옛날과 같이 대규모의 양적 관광은 어려울 것이다. 네. 하지만 소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대신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도 대규모보다는 마을 단위 그리고 시기적으로 분산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는 꼭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규모의 양적 관광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청정 이미지는 계속 유지돼야 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는 전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실로 현장을 가보면 겨우 버티고 있다,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도내 관광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이미지가 올라왔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해외 유입 요인도 사드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네.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시대에서 지역의 시대로 온다. 그래서 네. 강원도의 마지막 남은 지역 관광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서도 사실은 관광을 그동안 소비 사치성 산업으로 봤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있어서 기간 산업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절망보다는 미래를 좀 준비하고 버티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보다는 같이 연대하고 이겨내는 자세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네. 나름대로 상품을 구상한다든가 콘텐츠를 재구성한다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이 보복 심리라고 해서 다시금 이제 이 질병 사태가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자연적인 자원이나 이런 쪽이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신뢰와 연대라는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정될 때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관광과 축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철 한국지역창생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